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거를 올리게 됐는데요. 저번 시간에 처음에 한 거여서 소음도 너무 많았고, 뭔가 좀 제가 봐도 별로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는 준비하면서 소음도 좀 안 나게 주위 거를 다 조용히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름 여러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저번 그 간장약보다는 좀 더 나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로함 요거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충분히 전달도 못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카메라 또 동영상 저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게 세 번째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잘라서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오늘 제가 이제 한 거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USDA라는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들과 또 렉시캄이라고 이제 미국 약사들이 사용하는 이제 약에 대한 소스가 담겨져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찾은 것들과 그다음에 제가 일하면서 다른 약사님들한테 물어봤던 의견들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논문들이 모아놓은 데가 이제 펀메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찾은 이제 자료들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과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토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입에 염증도 생기고 하루가 늘 지치고 몸이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한 번 먹고 잠깐 효과 있을 피로회복제는 어떤 걸까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최근 한 10일 정도 동안에 이제 많이 들은 질문들과 그런 거 위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피로감이란 이렇게 하면은 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피곤하다고 하시고 몸이 이유 없이 계속 쑤시고 막 신경 쓰면 머리 아프다고 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활력도 없고 얼굴에 여드름 뭐 바이러스 이런 뾰루지 등등도 자꾸 생기고 몸이 무겁고 자주 몸도 기분도 막 처지신다고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잘 외우는 것도 잘 안 되고 금방 머리가 지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분들이 요즘 한 10일 정도 동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생각나는 것만 마구마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라는 이 단체에서 이제 피로함, 만성 피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겪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쉬어도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피곤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막 구체적인 정확한 치료법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권고하고 추천하는 것들은 또 몇 가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증상들이 뭐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좀 허약해지고 근육통 그다음에 관절도 아프고 그다음에 집중도 잘 못하겠고 외우는 것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게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면 이걸 만성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피로함 이렇게 한다고 정의를 내렸네요. 그냥 뭐 참고로 올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제 원인들이 많은데 이제 만성 질병들 이거를 결국 대부분은 다 염증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뭐 대표적인 거가 고혈압, 뭐 빈혈,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 문제, 호르몬 불균형 이게 결국 조기 폐경이 오거나 이미 폐경이 왔거나 그래서 뭐 갱년기 그다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그러시는 분들 또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도 또 이런 피로함을 느끼시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 요것들도 이제 워낙 약이 독해서 또 그거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있어서 만성 피로가 오고요. 관절염, 루마티스 염증 이런 뭐 등등 대부분의 이런 병들이 피로함을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지속적 알코올 섭취 이거를 이제 계속 술을 너무 잦게 드시면 피로함이 오죠. 그게 심해지면 이제 만성 피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치료하시면서 보충제나 비타민제로 뭐 채워 주셔야 되는데,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소 생활 습관들인데, 가장 피로함을 유발하는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뭐 이 세상에 안 받는 사람들 없지만 저도 받아요 가끔. 하지만 스트레스가 어찌됐건 최우선적인 원인이고, 네, 불규칙적인 식사, 특히 불규칙적하게 드시는 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하죠. 그래서 피로함이 오고, 운동도 부족하면 또 피로함이 와요. 그래서 보통 권고하는 게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저도 매일 하려고는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잦은 술자리 또는 잦은 술, 이건 생활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알코올 의존증, 뭐 알코올 중독증, 이래서 만성 질환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들, 그리고 감정 소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다음에 매일 먹는 아침에 한 잔의 커피, 저도 매일 커피 마시는 거 아침에 좋아하긴 하는데, 이 커피를 매일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몸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활력을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역할을 자꾸 카페인이 대신해 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호르몬이 이제 나는 이제 좀 덜 놔도 되나 보다, 또는 나는 필요 없나 보다, 이래서 이게 습관성이 돼 버리면은 이제 피곤함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개선되는 것이.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조금 한계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그다음에 이런 원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아까 제가 말했던 하루의 활력을 시작하는 호르몬, 그게 이제 코르티솔 또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고 결핍하게 되고,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피곤함에 대한 저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간단히 이제 코르티솔이라고 하면은 이제 몸 안에 있는 인체 내 스테로이드인데,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도 관련이 있고 남성 호르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폐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위험할 때,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질병 때문에 염증도가 상승하게 되면, 늘 뭐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신체 내에서 시상하부라는 곳과 그다음에 내하수차라는 곳에서 이제 그 두 가지랑 코르티솔이 멋지게 팀을 이루면서 몸을 지켜주는 방어구 같은 존재죠. 근데 이 물질이 계속 이제 스트레스나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계속 나오다가 무한하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무한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양이 줄어들고, 심할 경우에는 뭐 완전 결핍이 돼서 얘네들이 결핍되고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만성 피로 또는 피곤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제들과 보충제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똑같은 약이어도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약발이 듣는다 안 듣는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걸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환자분들한테 오랫동안 한 제품만을 계속 드시는 거 말고, 뭐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다른 타 회사나, 만약에 그게 진짜 다른 게 맞지 않고 그 제품만 맞다고 하면은 계속 그걸 드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 번씩 바꾸는 걸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 약이라는 거는 한 번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제약회사에서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은 새로 나온 신약들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물론 그 약이라는 게 전체 모든 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양제들하고 보충제들을 주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드시기를 원해요. 뭐 예를 들어 아로나민 골드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나온 약인데, 그게 크게 뭐 많이 바뀐 게 없어요. 아주 뭐 뭔가 조금 추가가 되긴 했지만 크게 변화는 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이렇게 신제품으로 새롭게 나온 약으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먹기 편한 것으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약들 중에 가끔 보면은 보충제나 영양제들 보면 하루에 2번 먹는 게 한 번 먹는 것보다 더 함량도 좋고 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하루 2번, 3번을 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걸 권해드리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깜빡거리셔서 이제 잊어버리시고 또는 바쁘셔서 못 드실 바에는 그거보다 약간 좀 덜 하더라도 설사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더라도 뭐 먹기 편한 거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들 이런 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영양제하고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종합 비타민 정도 하나 먹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이미 피곤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약국을 찾아오고, 이제 의사나 약사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하게 시작을 하셔서, 그 다음엔 서서히 줄여나가셔서 필요한 것만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처음에 이 서로 약들의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강하게 드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가 훨씬 더 약효가 나는데 더 좋은 케이스들도 많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영양제들과 보충제들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환자분들이 물어보셔서 뭐 어렵게 대답을 해드렸지만 저도 집에 와서 허겁지겁 자료도 찾아보고 더 찾아봐서 알게 된 것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이제 실리마린 같은 간장약 요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요런 거 하루에 한 번 먹는 밀크시슬 350mg 요거를 제가 많이 권해드리긴 해요. 비타민과 함께 같이 드시도록. 왜냐면 간에서 뭐 다른 엄청난 많은 일들도 하지만 특히 피곤함하고 관련된 건 간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뭐 30 중반이 되시거나 또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잦은 술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요 간장약 실리마린 밀크시슬 350mg짜리를 꼭 섞어서 같이 드시도록 권해드려요. 왜냐면 그래야지 간에서 생각보다 비타민 B를 또 사용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타민 B랑 간장약 같이 드시면 더 나은 효과가 많다고들 하시고 또 저도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많이 권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올릴게요. 예.